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부에서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시장 상황에 맞는 종목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종목 상담 함께 이어갈 텐데요.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상담 문자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문자 번호는 하단에 같이 나가고 있네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4989번을 통해서 종목명, 매수 가격, 비중 이 세 가지를 꼭 적어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접속 뒤에 서울경제TV 하단과 같이 검색어 입력하시면 다양한 다시 보기 채널들이 함께 열립니다. 상단에 실시간 채널 함께 열려 있는데요.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언제 어디서나 TV 채널과 동일하게 시청 가능하고 댓글창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나 상담을 이곳을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유튜브 채널도 많은 이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황부터 잠시 짚어봅니다. 코스피가 2091, 일단 빨간불 보여주고 있는데 상승 전환을 하긴 했습니다. 0.07%, 0.07포인트네요. 뭐 거의 상승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루간의 흐름 보시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095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2086까지 빠졌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낙폭 회복하면서 지금 보합권 수준까지는 올라온 상황입니다. 자,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주체 보시면 기관이 628억 원을 사고 있고요. 개인이 201억 원 지금 순매수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관은 제가 2시에도 분명히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연기금의 매수 물량 좀 봐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방송하는 게 공교롭게도 2시 전후로 시작을 하는데 2시 때부터 연기금의 매수가 좀 폭발적으로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최근 시장을 보면 현재도 900억 원대도 안 되던 지금 연기금 매수 물량이 한 30분 만에 1150억 원대까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연기금은 최근 시장에서 거의 매도 없이 매수만 계속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장에서도 연기금이 강하게 매수를 해주면서 시장 하락 막고 상승 이끌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융투자 쪽에서도 103억 원 정도의 프로그램 매수가 소폭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644포인트입니다. 코스닥은 큰 폭의 변동이 없는데 하루간의 흐름 보시면 지금 648부터 644까지 빠진 뒤에 지금 저점 부근 하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보시면 사실 지난주에 코스닥이 많이 올랐습니다. 한 2.7%가량 오르긴 올랐는데 주간 수급 상황으로 보면 개인만 샀거든요. 이번 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만 매수해주고 있고 기관, 외국인 팔고 있는데 지난주까지는 자세히 보면 외국인 기관의 매도 물량이 그렇게 크지 않았고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많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이 받으면서 지수를 올릴 수가 있었는데 오늘 시장은 좀 반대입니다. 외국인 개인의 매도 물량들이 개인의 받는 물량보다는 좀 많기 때문에 지금 지수가 밀려 내려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환율입니다. 1193원대까지 올라갔는데 1194원 이제 곧 찍을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오늘 강달러 연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일폰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2시 38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특징주들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경 캐스터입니다. 네, 이 시각 이슈가 되는 종목들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코스피, 코스닥은 오늘 하락세를 보였지만 운송장비 업종은 잘 달리는 하루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소식에 남북 경협주들도 상승세였는데요. 이 시각 살펴보면 좋을 특징주들 어떤 게 있는지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이 시각 종목 핫5입니다. 기아차, 신라젠, 일신석재, 한빛소프트, 마지막으로 화성밸브입니다. 그럼 가장 먼저 일신석재부터 만나보시죠. 남북 건설 경협주로 꼽히는 종목인데요. 현재 1.3% 상승해서 3,910원에 거래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살펴보시죠. 최고가는 4,020원, 최저가 3,900원 사이에서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데요.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 비핵화 문제를 논의한다는 소식에 남북 경협주들 동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신석재를 비롯해서 오늘은 성신양회, 유신 등 건설 경협주들 모두 상승하는 모습인데요. 한미정상회담은 우리 시간으로 오는 24일 새벽에 열리죠.
북미 실무 협상을 앞두고 열리는 정상회담에서 북미 간 접점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번엔 두 번째 특징주를 만나보시겠습니다. 두 번째로 만나보실 종목은 국내 1위 밸브 전문 기업 화성밸브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러시아 방문 소식에 강세인데요. 현재 14.88% 상승했습니다. 9,110원에 거래되는 모습입니다. 하루간의 등락폭도 확인해 보시죠. 최저가 8,070원, 최고가 9,620원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남북러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러시아를 방문합니다. 이번 달에만 두 차례의 러시아 방문인데요. 홍 부총리는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제18차 한러 경제과학기술 공동위원회에 참석하게 됩니다. 내년 한러 수교 30년을 맞아 교역 300억 달러 달성을 위한 경제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인데요. 러시아 국영가스 회사인 가스프롬의 알렉시 밀러 회장을 만나 남북러 삼각 협력 방안 등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가스관 관련주인 화성밸브가 수혜를 입을 거라는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만나보실 종목은 기아차입니다. 오늘 자동차 업종이 잘 달리는 가운데 기아차의 상승세가 눈에 띄는데요. 현재 5% 상승해서 46,20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적 호조에 힘입어서 정고점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오늘 하루간의 등락폭도 확인해 보시죠. 최저가 44,400원에서 최고가 46,300원에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아차는 특히 외국인이 10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이어가는 중인데요. 실적 반등과 더불어서 통상임금이 노사 합의로 마무리되는 등 각종 호재로 인해서 지난해 말에서 올해 초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최근 발표한 셀토스와 모하비 등 신차가 모두 인기를 얻으면서 주가가 이미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에 중장기적으로 보더라도 미래 먹거리인 친환경차 부문의 경쟁력이 추가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기아차의 전망 긍정적으로 바라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만나보실 종목은 신라젠입니다. 신라젠이 오늘도 검색 상위권에 오르고 있는데요. 오늘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도 잠시 올라왔을 정도입니다. 현재 전날보다 4.17% 하락해서 9,870원에 거래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최저가 9,780원, 최고가는 1,200원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신라젠은 오늘까지 4거래일째 하락하고 있는데요.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8일 프랑스계 바이오텍 회사이자 신라젠의 파트너사였던 트랜스진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팩사백 간암 임상 중단을 밝혔습니다. 믿고 있던 팩사백에 대한 파트너사 임상 중단 소식이 들려오면서 주가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게다가 오늘 기사에 따르면 DB금융투자가 신라젠 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자에게 거액의 단기 대출을 해줬고 이들이 무자본 신주인수권 확보를 가능하게 도와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악재가 겹치면서 신라젠 주가의 하락세도 연일 커지는 상황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특징주를 살펴보시겠습니다. 이번에 만나보실 종목은 한빛소프트입니다. 온라인 게임 서비스 업체 한빛소프트의 증강현실 AR 기술이 국방에 사용된다는 소식에 강세인데요. 현재 4.06% 상승해서 3,970원에 거래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살펴보시죠. 최저가는 3,920원, 최고가 4,180원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빛소프트는 육군 제53보병사단과 AR 기술 기반의 해안감시 훈련 시스템 시범 구축에 관한 MOU를 체결했는데요. 이번 협약을 통해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드론을 활용한 해안 경계 시스템, 지휘 결심 지원 시스템도 구축하고 상호 신기술 개발 활동까지 적극 지원하게 됩니다. 표적 묘사를 위해서 실제 선박이나 잠수부를 운영했던 기존과는 달리 AR을 기반으로 가상의 물체가 접근하는 상황을 실제처럼 구현해서 군의 임무 수행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증강현실을 기반으로 한 재난 대응 통합훈련 시뮬레이터의 활용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종목 핫5 정보경이었습니다. 마감 전략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KTB 투자증권 여의도 지점의 이성훈 과장 연결돼 있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월요일 시장 상황은 여전히 혼조세인 것 같습니다. 상황 점검해 주시고요. 마감 전략까지 함께 들어볼까요? 네, 우선 지금 현재 10일 거래 연속의 상승세를 좀 멈춘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 현재는 약간 보합
이제 강보합세를 좀 나오고 있긴 한데 좀 상승 여력이 좀 예전만큼 나오지 못한다. 그럼 장 끝날 때까지 한번 좀 지켜봐야 되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 미국과 중국 무역 분쟁 또 역시 뭐 단기 급등에 따른 이 조정 압력으로 장 초반에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지만은 그나마 좀 수급적인 면이 좀 다시 한번 탄탄하다는 게 역시 좀 다시 한번 증명되지 않았나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최근 같은 경우에 이 11거래 연속 오름 배경에는 또 연계금 쪽에서의 매수세가 지금 크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연계금의 매수세가 좀 줄어드는 과정에서 어떤 지금 새로운 또 후발 주자가 좀 있어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오늘까지도 어떤 기관을 중심으로 한 연계금의 매수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어떤 바톤 터치를 해줘야 2100선은 물론이고 2200선, 300선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그 환경이 주어지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단에 대한 어떤 시장에서의 예측에 대한 불협화가 나와주고 있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도 크게 시장을 그 전처럼 급락세를 나올 만큼의 환경 조정은 안 될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주식 비중을 줄인다는 것보다도 오히려 종목들을 찾아서 종목들 장세를 대비한 실적 개선 업종과 낙폭과대 업종에 대해서 집중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특징적인 상황이라고 한다면 역시 경영들 상승세가 눈에 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외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압수수색 소식 때문에 약세를 보여준 점, 그리고 코오롱 생명과학이 이 미국 FDA 인보사 인상 관련에 대해서 계속 급등락을 보여주는 게 특징적이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자, 오늘 시장 상황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주셨는데 그렇다면 남은 시간 동안에 저희가 지켜볼 만한 종목이 있습니까? 네, 말씀드릴 종목은 신흥 SEC라는 종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흥 SEC 같은 경우에는 역시 2차전지 관련주로서도 시장에서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선 하반기부터죠. 헝가리 법인의 이 캐파 증가 효과가 본격적으로 반영된다면 2분기 실적 이상으로 하반기 때는 긍정적인 모멘텀이 계속 나오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우선 지금 헝가리 법인 가동률이 1분기 때 14.1%에서 2분기 때 38%까지 증가를 했고요. 매출액은 1분기 대비 감소를 했지만 전체 이 2차 전지 쪽에서 매출액은 1분기 대비해서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 또 신규 전기차 배터리 2차 전지를 생산이 하반기부터 시작함에 따라서 이 신흥 SEC의 EV향 생산량이 좀 계속 이것부터 증가하는데 이거에 대한 어떤 실적에 대한 부분도 하반기 때 본격적으로 잡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또 여기 신규 아이템으로 이 파우치형에 쓰이는 스트릭 터미널을 개발하면서 이 7월부터 스마트폰용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파우치형 쪽으로 배터리 종류를 확대한다는 점에서 신흥 SEC 매출액을 또 기대를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되고 매수가는 35,200원, 목표가는 39,000원, 손절가는 31,000원 말씀드립니다. 신흥 SEC에 대해서 남은 시간 동안에 지켜보자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TB투자증권 여의도 지점의 이성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자 내일장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이 2시 48분 지나고 있고요. 장 마감 때까지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짚어드리고요. 종목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샘플러스의 박정식 전문위원, 이가람 전문위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시장에 대해서 살짝 언급을 해주셔도 될 것 같은데 짧게 박 위원님 다시 짧게요. 네. 예, 어떻습니까? 네, 지금 홍콩 항생지수가 오늘 장 초부터 살짝 급등이 나오기 시작하다가 또 하락이 밀렸어요.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우리나라 시장도 동반으로 좀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아직까지 코스피 쪽은 좀 양호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대기아차가 좀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조금 부진을 해도 좀 지수를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근데 코스닥은 제약바이오 쪽 섹터가 완전히 지금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쉽사리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현재 수급상으로 간단하게 보면은 외국인의 현물 매도력이 좀 돋보이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연기금이 그걸 방어해주고 있지만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부터는 여러분들이 조금 리스크를 신경 쓰시면서 현금을 좀 확보하는 수순으로 좀 나아가고 조금 시장을 관망하는 그런 상황을 여러분들이 좀 대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개별주 공략을 하시는데 개별주가 잘 가신다면 뭐 그런 건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보유 종목이 현재 시장에 영향을 받고 그게 부정적으로 흘러간다면 일단 현금을 확보하시고 조금 시장을 관망하는 자세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뭐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살짝 짚어주셨는데 이제 뭐 상황에 맞는 종목 이야기 두 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죠. 어떤 종목부터 가볼까요? 인터지스부터 가도록 인터지스요.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인터지스 같은 경우에는 별로 시장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대북 관련 섹터 물류 쪽, 항만 물류 쪽이다 보니까 크게 시장에 영향을 받지 않고 현재 주가 위치 또한 666억으로 본연의 자산 가치 1996억 대비 상당히 저평가 국면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만약에 시장 리스크가 강하게 들어온다 하더라도 이 인터지스는 크게 밀리지 않을 기업이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언급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속적으로 2,150원 이하로 내려오게 된다면 모아가라. 2,150원부터 잡아가라 라는 이야기를 지금 수일 동안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2,150원에 잡을 수 있는 그 기회가 이미 여러 일을 터치를 했습니다. 대략 한 5일 넘게 2,150원 까지 터치를 여러 번 해주면서 여러분들이 방송을 만약에 보시고 잡으려고 마음을 먹으셨다면 충분히 2,150원 이하로 매수가 됐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2,250원, 즉 매수가 대비 한 90원 정도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흐름, 시장 대비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고 이 상태로 조금 더 끌고 가시면서 단기적 수익을 대략 한 2,700원 정도까지 내는 목표를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지스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도 이 항만 하역 관련주로서 정상회담, 즉 북미 간의 관계가 개선될수록 그런 기대 심리로 시장에 강력하게 부각받았던 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만약에 북미 간의 대화가 재개가 되는 어떤 기대감이 만약에 나타나게 된다면 단기적인 상승력은 한 번 정도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2,150원 이하로만 잘 모아가신다면 충분히 긍정적인 결과를 낼 수 있다 봅니다. 휴스틸 보도록 하겠습니다. 휴스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속적으로 이미 극단적인 저평가 종목이다라고 언급을 해드리고 있는 기업입니다. 신한그룹 계열의 강간 제조 업체입니다. 주요 제품으로는 증기, 물, 가스 등 배관에 사용되는 배관용 강관, 그리고 토목 건축용에 사용되는 구조물 강관, 그리고 유정 굴착 및 체유에 사용되는 유정용 강관 등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발 어떤 그런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좀 약세를 강력하게 보였었는데 지금은 너무 많이 내려왔습니다. 시가총액이 854억인데 지금 이 회사의 순자산 가치는 4,173억이고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 어떤 강력한 리스크가 만약에 오더라도 휴스틸이 빠질 수 있는 가격 폭은 거의 없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가격대부터 만원대 가격까지 내려오는 한 9,900원대까지 평단을 잘 형성시키면서 모아가신다면 이 종목도 중장기적으로 한 2~3배 정도의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언급드리고 싶습니다. 휴스틸 같은 경우에는 2012년 이후 지속적인 약세를 보이고 있고 그 약세의 주가 가격대는 이미 2008년도 서브프라임 모기지 시절에 찍었던 가격대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이때 당시보다 회사는 덩치가 훨씬 더 커지고 외형적 성장 그리고 매출적 성장을 또 이루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시장 그리고 개별적인 어떤 그런 악재 요인으로 인해서 주가는 벌써 그 정도 수준을 이하로 내려오면서 진짜 저평가 상황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는
주가의 하락력을 더 이상 걱정하지 마시고 중장기적으로 모아가는 그런 포지션을 잡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슈스틸 일단 오늘 같은 경우 하이스틸이 상승력이 아주 강력하게 나왔습니다. 이것도 이제 강관을 만들고 있는 대북 관련주를 그 러시아와 이렇게 같이 이제 가스용 어떤 그런 강간을 이제 이슈로 이제 부각을 받으면서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슈스틸도 동반으로 같이 좀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미 이제 하이스틸도 저평가긴 하지만 강력하게 부각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하이스틸은 살짝 적잡기가 있는데 이 슈스틸은 적잡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두 종목 중에 한 종목을 노린다면 굳이 급등이 나온 하이스틸을 따라가기보다는 슈스틸을 선점하는 것이 훨씬 더 긍정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슈스틸을 지금 11,000원 이하로 여러분들이 분할 매집으로 혹여 시장의 약세가 강력하게 이어진다면 9,900원대까지 저점을 보시면서 모아가시면 다시 시장이 또 강세가 나올 때 여러분들이 충분히 수익으로 전환하고 중장기적으로 끌고 간다면 2배 이상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조 시푸드입니다. 이미 여러분들한테 과거 한 8월 중순 때부터 한 5,700원대부터 지속적으로 언급을 드리고 자, 5,150원대에 추가 매수까지 언급을 드리고 추가 매수한 것을 평단에 일단은 회수하고 다시금 모아가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드렸던 종목인데 이게 최근에 급등이 나왔어요. 한 6,200원대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기적인 수익은 충분히 낼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시세가 제가 일단 원래 급등이 나왔으면 이거를 그냥 싹 제끼고 다른 종목을 딱 넣었을 텐데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만약에 사조 시푸드를 지금도 관심이 만약에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사도 돼요. 사도 되는데 시장의 하락력이 만약에 나타나게 된다면 다시금 5,150원 정도까지는 내려올 수 있습니다. 5,100원 정도까지는. 그래서 시장의 하락력이 나올 경우 5,100원대까지 다시금 밀릴 수 있으니 지금부터 분할로 5,100원대까지 조정력을 열어두고 평단으로 만들어 가신다면 그러니까 5,100원대까지 안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조금씩 잡아두는 거죠. 하지만 만약을 대비해서 5,100원대에 사갖고 평단을 끌어낼 수 있는 작은 포지션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리스크를 생각하시면서 모아가시다 보면 나중에 때가 됐을 때 강력한 상승력이 한 번 정도는 더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사조그룹 계열의 횟감용 참치 수산물 가공 및 유통 전문 업체이고 그 다음에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이런 수혜주로 또 부각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하고 내년 정도에 여당 쪽 정치인 관련주로도 엮일 수 있는 가능성도 아직은 내비쳐지고 있지 않지만 조금은 가능합니다. 이건 어차피 세력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정해진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엮일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하니 여러분들이 중장기적으로 잘만 끌고 간다면 돼지열병 하나 더 있죠. 그죠? 돼지열병 또 대체 수혜주로도 또 부각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중장기적으로 평단을 최대한 끌어내리면서 잘 모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어떤 섹터에 걸쳐 있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고 하는데 이 사조 시푸드는 지금 걸쳐 있는 곳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뭐 괜찮아 보인다라고 짚어주셨고요. 이가람 전문위원 바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준비하셨습니까? 네, 저는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는 첫 번째로는 인트론 바이오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트론 바이오는 일단은 슈퍼박테리아 치료제와 또 인공 혈액 등의 같은 바이오 신약을 개발하는 회사가 되겠고요. 동물용 항생제 대체제와 또 유전자 시약 등의 사업도 함께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슈퍼박테리아 쪽을 보자면 슈퍼박테리아를 포함하고 있는 항생제 내성균 감염에 대한 바이오 신약 개발을 좀 주력 사업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 좀 특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최근에 이슈가 나온 부분이 있다면 작년에 나왔던 내용인데 이 파마반트사와 또 체결한 기술 이전부에 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계약에서의 계약 금액이 6억 5,750만 달러에서
무려 9억 8,250만 달러도 굉장히 크게 정정고시가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최근 들어서 굉장히 주가가 좀 좋은 모습으로 바뀌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고요. 또 최근에 또 하나가 돼지 열병이 굉장히 좀 크게 일어나고 있다 보니 또 대체육과 닭고기 이쪽에서 좀 수급이 많이 쏠리고 있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데 글로벌 시장에서도 굉장히 또 큰 시장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체육에 또 집중을 해볼 필요성이 있겠는데 이 에스텍 파마하고 함께 대체육에 대한 원료 시장에 진출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쪽에 좀 좋은 포인트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프리카 돼지 열병으로 인해서 대체육 또한 또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데 사실 대체육 시장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은 좀 굉장히 작은 시장이고 미미한 시장입니다만 글로벌로 시각을 돌려본다면 엄청나게 지금 크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내에 있는 상장되어 있는 주식 같은 경우도 엄청난 상승력을 보여준 경험도 있고 또 맥도날드를 비롯해서 많은 프랜차이즈에서도 대체육을 사용한 메뉴도 내놓고 있고 실제로 이 맥도날드 자체도 대체육에 지금 뭐 하고 있는 상장사에 또 투자를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글로벌 시장 내에서는 대체육이 상당히 좀 많이 이슈를 많이 받고 있는데 이 인트론 바이오도 대체육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조금 더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고 있고 또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지금 조금 전에 나온 HAB 같은 경우에도 초록 논문이 굉장히 좋다라는 식으로 뉴스가 나와서 굉장히 크게 올라간 모습이 있습니다. 그 외에 이번 주에 이제 헬리스미스가 임상 3상을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이번 주를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제약바이오의 이슈가 많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호재로서의 작용을 나타나게 되면은 인트론 바이오 또한 또 기술 이전에 대한 내용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변동성도 가능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주가의 모습을 본다 하더라도 바닥에서 지금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올라가려고 하는 바닥을 탈출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이번 주나 또 다음 주 정도에 한 차례 좀 큰 상승세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일단은 120선 부분인 15,000원, 손절가는 11,650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기관에서 상당히 저평가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태영건설이 되겠는데요. 태영건설은 일단 토목 환경건설, 플랜트, 건축, 주택, 부동산 개발 등과 같은 사업을 현재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주목을 해봐야 될 점은 환경 부분이 되겠는데 이 회사는 또 환경과도 굉장히 많은 관련이 있는 종목입니다. 환경 부분에서의 영업이익이 굉장히 좀 급속도로 성장 중에 있는데 폐기물 쪽에서도 굉장히 또 이슈를 많이 받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쪽에서의 이익이 상당히 크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22년까지 지속적인 이익 실현에 대한 부분이 기대가 되고 있다는 게 시장에서의 전망 등의 평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따른 기대감은 좀 상당히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자회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회사가 TSK 코퍼레이션이라고 해서 환경 부분도 있고 SBS 미디어 홀딩스 방송 부분과 또 블루원이라고 해서 또 경주주에 가면 레저 시설이 있습니다. 이 블루원도 운영하고 있고 또 태영 인더스트리라고 또 분류 회사도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쪽에서 또 대주주에 대한 부분을 보자면 이 대주주인 머스트 자산 운용이 현재 지분을 15%로 확대를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런 자산운용사들은 경영참여보다 단순 투자로서의 차익 실현을 위해서 투자 목적으로 지분 확대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이번에 이 대주주인 머스트 자산운용 같은 경우에는 투자 목적이 아니라 경영 참여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분을 15%로 확대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주들에 대한 자산 재고 가치나 또는 기업 운영에서의 조금 더 나을 수 있는 모습으로의 환경적인 개선에 대한 부분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한 또 아프리카 돼지 열병에 따라서 잔반 처리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료만 사용해야 되고 음식물에 대한 부분을 이제 사료로서 사용하지 못하게끔 정부에서 방침을 내놓고 있는데
이 태양건설 같은 경우는 폐기물 관련 업체인 TS코퍼레이션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또 음식물 관련 폐기물, 음식물 쓰레기와 이런 또 폐기물 관련 쪽으로 해서 이 자회사가 상당히 조금 더 부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폐기물 관련 업체인 이 TSK 코퍼레이션이 2020년 내년에도 상장을 목표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자회사의 이슈와 또 실적에 대한 부분도 기대를 해볼 수 있겠고, 최근 들어서 보시게 되면은 정치 이제 총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미리 조금 정치적인 인맥 관련주들이 좀 많이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에 따른 부분도 주목할 수 있겠고, 또 굉장한 저평가라는 분석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기관에서도 꾸준한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수급에서 안정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앞으로 하락으로 진행을 하기보다 하락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여지고 앞으로 상승력을 조금 더 높게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를 본다 하더라도 지금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고 현재 구름대에서의 조정을 받고 있지만 62평선에서의 굉장히 좋은 조정을 보여주고 있음으로써 앞으로가 또 이번 주가 기대가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표가는 14,500원, 손절가는 12,500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태양건설까지 들었는데 위원님 혹시 지금 그 휴대전화에 충전기가 꽂혀 있나요? 아니요. 지금 이어폰을 혹시 살짝만 조정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저희가 AI 특집이 아닌데 이가람 전문위원의 그 목소리가 마치 AI처럼 굉장히 딱딱하게 무언가 좀 어색하게 지금 전달이 되고 있어서 좋은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아쉽게 들려오고 있는데 혹시나 괜찮으시면 아니면은 이어폰을 빼고 수화기를 들고 혹시 해주실 수 있는지 한번. 예, 괜찮으세요? 네, 지금. 알겠습니다. 일단 한번 저희가 부탁을 드려서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위원님 준비되셨습니까? 세 번째 종목인데요. 예, 네. 세 번째 종목 가보도록 하죠. 예, 세 번째 종목은 영오디 SP가 되겠습니다. 영오디 SP는 OLED 전공정 셀 모듈 검사 장비 전문 업체가 되겠고요. 국내 OLED 개발 초기부터 이제 검사 장비 개발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OLED 검사 장비에서의 높은 기술력을 또 확보를 많이 해놓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디스플레이 업체 같은 경우는 좀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패널 제조업체가 정보 보안의 이유로서 특정 장비에 대한 소수의 벤더를 유지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과점 시장이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신규 장비 제조업체로부터의 제조 구입을 꺼리는 일종의 클로즈 마켓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신규 기업의 신규 진입이 좀 매우 높은 진입 장벽이 높은 곳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셀 검사 장비에서의 점유율이 100%를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에서 독점 기업이다라는 점을 좀 큰 장점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러다 보니까 주요 고객으로는 삼성 디스플레이하고 중국의 BOE, 또 일본의 JDI 등과 같은 굉장히 많은 OLED 업체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겠고, 2019년도에 굉장히 강력한 구조조정과 생산성 향상으로서 수익성이 회복되는 국면에 진입해 있다는 점도 좀 주목해봐야 되겠고, 매출액을 보게 되면은 2분기 매출액이 114억 원 굉장히 작게 나왔지만 영업이익에서 흑자로 전환이 됐다는 점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삼성 디스플레이를 비롯해서 글로벌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OLED 투자를 진행하면서 이제 좀 투자 금액, 수주에 대한 금액이 증가를 하고 있는 초기 단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에서 매출 좀 크게 인식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올해 매출액이 1,200억, 거기서 이제 또 영업이익률이 10% 이상 달성될 것으로도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2020년도부터는 이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중국에서도 OLED 투자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여지고, 그러다 보니까 따라서 이제 보수적으로 잡아도 2020년도에는 뭐 2,000억 원대의 매출액도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도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더불어서 또 8월달에 나온 뉴스를 보게 되면은 광기술원과 마이크로 LED 응용 분야에서 MOU를 체결을 하면서 사업 영역을 확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뉴스를 봤을 때 삼성에서도 마이크로 LED에 대한 많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이 분야에서도 좀
조금 더 이슈를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오늘 좀 3%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으면서 조금 안 좋게 보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는 바닥권에서 올라온 다음에 행보를 보여주면서 또 거래량이 줄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조정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지난주 금요일보다 오늘이 더 매수하기 더 좋은 단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일단 단기적으로 목표가는 2,000원, 손절가는 1,300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총 6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제 단기 접근 종목들에 대한 리뷰인데 박 의원님 초록뱀 지난 시간에 진짜 짧게 잡아먹자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가격적인 전략 주셨는데 짧게 잡아먹었습니다. 예, 잘 됐죠? 네. 좀 리뷰해볼까요? 네, 초록뱀 같은 경우 아직까지 좀 시세가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차트를 좀 보여주시면 1,690원짜리가 이탈되지 않는 한 시세가 살아있는 겁니다. 이 자리. 그래서 지금 이 자리가 현재 이탈되지 않고 지금 3번째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만약에 이탈되지 않고 한 번 정도 더 터져줄 수가 있고 만약에 이 자리를 이탈되게 된다면 그대로 밀릴 수 있습니다. 그게 1,590원짜리까지 밀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만약에 이 초록뱀을 아직까지도 들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1,690원짜리가 손절 라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690원이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홀딩 유지하시면서 끌고 가시고 만약에 여기서 한 번 더 시세가 터져주면은 1,900원부터 매도 포지션을 잡으시면 되는 것이고 터져주지 못하고 이대로 밀리면 1,690원에서 손절하고 재접근 전략을 짜시면 되겠습니다. 네, 초록뱀에 대한 이야기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이에요? 오늘은 휴스틸입니다. 휴스틸. 휴스틸. 네, 휴스틸은 일단은 좀 긍정적으로 오늘 첫 상승 시세가 한 3% 정도 나타나고 있는데 제가 아까도 여러분들한테 언급드렸다시피 상당히 극단적 저평가인 철강 기업이고 그중에 강관을 제조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기업 같은 경우 2017년까지 영업이익이 굉장히 크게 발생이 되었었고 2018년에도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고 그 좋은 실적이 미국의 관세에도 불구하고 2019년에도 그대로 이어지면서 어느 정도 달성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물론 2017년과 2018년 영업이익보다는 다소 좀 부진하는데 상당히 좀 긍정적인 실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 와중에 순자산 가치가 4,173억으로 상당히 긍정적으로 높게 형성되어 있는데 현재 시가총액은 854억으로 4분의 1 토막 아래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주가 위치면은 시장 리스크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위치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고 개별적인 악재가 만약에 미국에서 뭐 추가적으로 더 관세를 또 매기면서 관광 수출을 좀 억제를 시켜도 이 정도 주가 위치면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매력적인 가격이다라고 언급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휴스틸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단기 접근도 가능하겠지만 중장기 접근도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언급드리고 싶고 만약에 지금 기술적으로 휴스틸을 우리가 이제 공략을 하게 된다면 지금 현재 이 캔들의 중간값 대략 11,100원 정도 자리에서 1차 공략이 가능하고 만약에 시장 리스크가 강력하게 나오면서 밀릴 경우 1,500원 정도 자리에서 2차 접근도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이 상황에서 그렇게 만들어 놓고 만약에 주가가 긍정적으로 상승력이 나타나게 된다면 우리가 이제 최소한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포지션이 12,000원 정도가 자리가 되고 만약에 좀 길게 잘 나온다면 12,500원 정도에서 절반 털고 나머지는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전략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종목은 휴스틸이었습니다. 이제 이가람 전문위원 연결할 텐데 지난 시간에 태영건설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건설사의 주가는 어땠습니까? 태양건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늘 좀 좋은 조정력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오늘 증시에서의 코스닥 지수와 코스피 지수가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는 장세는 아닙니다만은
시장 대비고도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동안 상승한 거에 비해서 오늘의 이 정도 마이너스 2%대는 굉장히 좀 좋은 조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좋은 위치에서 현재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 잘 지켜보시면은 다시 한 번 더 수익 전환돼서 좋게 올라가는 모습도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어떤 종목을 좀 볼까요? 오늘은 조금 태양건설보다 조금 더 많은 조정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 되겠는데요. 영오디 SP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오디 SP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셀검사 장비 쪽에서 글로벌에서 독점 기업이고요. 점유율도 100%를 현재 유지를 하고 있고 또 마이크로 LED로도 사업 영역을 확대한 부분과 오늘 또 증권사 쪽에서 코퍼레이션 데이가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 설명회가 꾸준하게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관에서의 투자된 부분, 기관에서의 매수세도 많이 붙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주에 조정 이후에 다시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굉장히 좀 크게도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번 주 단기 접근으로는 영오디 SP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우 DSP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제 월요일 시장의 특징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큰 폭의 조정은 아닌 것 같은데 이 와중에 어떤 종목이 딱 특징적으로 보이십니까? 저는 언제나 저평가 기업인데 예. 하이스틸입니다. 하이스틸. 네, 하이스틸이 요즘 궁금한 거 있는데 네. 이쪽에 좀 꽂히셨어요? 휴스틸, 하이스틸. 약간 요 강관이나 철 쪽에 요즘에 좀 많이 미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이제 며칠 안 됐습니다. 그게 예, 원래는 그쵸. 시푸드였죠. 그렇죠. 시푸드나 약간 그 네. 저평가 밀었는데 네. 이유가 있어요, 특히? 이것도 저평가죠. 왜냐하면 1,300억짜리 기업이 현재 시가총액이 지금 이렇게 급등력이 17% 정도 나왔음에도 많이 나왔네요. 불구하고 550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저평가 상황이었고 실적이 원래 좀 좋지 않았어요. 2018년만 해도 좀 적자를 내고 있었는데 2019년에도 그 적자가 이어질 것 같았더니 2분기서부터 흑자 전환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매력적인 가격으로 탈바꿈 되었고 과거 제가 이제 하이스틸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이제 많은 분들한테 언급을 드렸는데 하이스틸 같은 경우에는 22,000원 이하로 평단을 끌어내리면 이거는 시간 싸움에서 무조건 수익이 날 수밖에 없다라고 언급을 드렸는데 이번에도 22,000원 밑으로 주가가 훅 내려가긴 했지만 역시나 지금 22,000원 위로 주가가 또 확연하게 또 올라왔죠. 그래서 하이스틸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게 2만 원대 이하로 평단을 끌어내려 놓으면 이거는 시간 싸움에서 무조건 수익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하이스틸이 대규모 적자가 나면서 현재의 이 자산 가치를 마이너스 시킨다면은 그거는 이제 저점이 더 내려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과 같은 흑자 기조가 유지가 되고 현재의 자산 가치를 유지하고 유상증자나 어떤 이런 신규 발행을 증권 발행을 하지 않고 이 상태에서 만약에 22,000원 이하로 또 주가가 내려가면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2만 원 이하로 주가를 끌어내리는 분할 포지션을 잡아놔야 돼요. 그러면은 또 시장이 살아나면서 또 수익이 날 수밖에 없는 국면이 시간적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하이스틸은 그런 식으로 노리시면 되고 현재 주가가 지금 상당히 긍정적으로 반등력이 잘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반등력이 일단 기본적으로 대략 만약에 26,000원, 26,500원 밑으로 다시 되밀린다면은 바닥 기간 조정을 좀 받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신규로 접근하는 거는 한 22,000원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26,500원 밑으로 꺾이지 않는다면 재수 좋으면 33,000원 정도까지도 상승력이 나올 수 있으니까 보유하신 분들은 26,500원을 기점으로 보유할지 아니면 단기적으로 매도하고 밑에서 재공략을 할지 그거를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이스틸 말씀해 주셨고요. 이가람 위원님 오늘 어떤 종목이 좀 특징적으로 들어오십니까? 아무래도 오늘 좀 대북주, 남북 경협주를 말씀을 안 할 수는 없겠는데요. 그중에서 특히 웨이크론을 조금 더 주목해서 봤습니다. 웨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종목과 엮여 있는데 미세먼지 관련주이면서도 또 DMZ, 지뢰제거하고 또 많이 연관성이 있는 업체이기도 합니다. 오늘 나온 뉴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남북 공동 DMZ 지뢰제거에 대한 제한 가능성이 있다라는 뉴스가 나타나면서 지뢰제거 관련 쪽에서의 종목들이 한 차례 굉장히 좀 크게 올라가기도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보게 되면은 오늘 한미 정상회담도 있고 여기에서의 다른 북미 실무 협상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도 실릴 수 있겠는데 최근 들어서 남북 경협주에서의 순환매가 굉장히 좀 잘 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실질적으로 북미 회담 이후에
이제 실무 협상 단계에 있어서 뭐 제재 완화 쪽으로 기대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실제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단계적인 모습부터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또 뭐 개성공단 이외에도 금강산도 있겠고 철도가 있겠는데 뭐 다른 종목들에서 실제로 사업이 진행 가능한 종목 쪽으로는 다시 한 번 더 순환매가 돈다라고 하게 되면은 조정 이후에 조금 더 한 차례 더 상승도 가능하리라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실제로 사업이 가능한 남북 경협주들은 이제 조금 더 유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의 특징주는 웰크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북 관련주 가운데 웰크론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이제 종목 상담을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1011번님께서 SN텍 여쭤보셨습니다. SN텍 매수가 8,050원, 비중은 30%. 손절을 여쭤보셨는데 어떻게 할까요? 물론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시세가 많이 밀리면 손절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디스플레이 반도체 후공정, 공정 장비를 만드는 회사인데 재무 구조를 보시면은 지금 2분기에 대규모 적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대규모 적자이니 결과적으로 뭡니까? 이 적자를 메꾸기 위해서 자산을 팔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자산이 줄어들면 자본 총계까지 좀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자본 총계가 지금 줄어들어서 290억을 지금 형성을 하고 있는데 290억의 순자산 가치를 지니고 있다 봐도 무방한데 현재 시가총액은 530억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정도 대규모 적자가 만약에 뭐 3분기도 지속되고 4분기도 지속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기업은 점차적으로 자산을 깎아먹게 되는 그런 형국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세가 강력하게 밀린다면 손절을 할 수밖에 없는데 전 손절 라인을 3,400원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00원이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일단 홀딩을 해보시고 홀딩을 했는데 재수 좋게 단기적 반등력이 나온다. 그러면은 4,000원 정도에서 매도 손절 관점을 제시해드리고 만약에 4,000원을 강력하게 돌파한다. 그럼 4,400원에서는 전량 매도 관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N텍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번째 종목 상담 또 이어가 보도록 하죠. 1325번님의 메디아나 종목입니다. 8,500원 매수가고요. 비중 20%라고 합니다. 향후 전망이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이 위원님 어떻게 할까요? 8,500원이면 그것도 뭐 매수가 대비해서 이제 수익 중이시기도 하고요. 메디아다는 뭐 의료기기 업종이기도 하다 보니까 앞으로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고 기술적인 모습을 본다 하더라도 120선에서 올라간 다음에 오늘 좀 지지라고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매수가인 8,500원이 중요한 단가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8,500원 매수가를 매도 단가로 대응을 하시면서 8,500원은 내려오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정고점 부분이 9,250원 넘어가는지 지켜보시면서 9,250원에서는 비중 반 정도는 1차적인 수익 실현하는 전략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메디아나 말씀해 주셨고요. 세 번째 종목 상담 또 이어갑니다. 미투원 들어와 있습니다. 8796번님께서 매수가 6,450원, 비중 20%. 오늘은 전체적으로 비중은 굉장히 높지 않네요. 네, 일단 이 회사는 회사 자체적으로는 좋습니다. 성장하는 회사입니다. 근데 주가 위치가 좀 그렇죠. 왜냐하면 이미 시장에 부각을 받고 있는 것이죠. 온라인 모바일 게임을 만들고 있는데 카지노 게임을 만들고 있는 회사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2018년 실적이 월등하게 성장을 하였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 실적 성장세가 2019년에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2019년에는 지금 현재 실적 정황을 보았을 때 거의 2018년보다 50% 정도 더 영업이익이 나타날 수 있을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지금 지배 자본 총계는 638억인데 자산 가치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시가총액은 2,110억으로 이미 자기 자산 가치 대비 2배 이상 부각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미투오는 현재 주가 위치에서는 전망을 여러분들이 생각하기보다는 철저하게 좀 기술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어떠한 이런 재무구조, 이런 성장하는 재무구조를 지니고 업황을 지니고 만약에 이 시가총액이 낮았다면 주가가 좀 아래에 있었다면은 좋아요. 전망 좋습니다. 이거는 뭐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가 나타나겠죠. 근데 이미 시장의 부각을 강력하게
받은 종목이죠. 이미 상장 시점부터 14,000원대까지 상승력이 나타나다가 지금 지속적으로 내려왔는데 지금도 순자산 가치 대비 2배 이상 부각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일단 6,790원 자리가 지금 저항권으로 보여지고 있고, 만약에 6,700원을 깨고 내려가면 그대로 스트레이트로 6,300원대까지 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6,700원을 익절 라인 잡고 홀딩하시면 되는 것이고, 6,700원이 이탈되지 않고 이대로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7,300원 정도 자리까지 한 단계 더 올려다 보는 전략을 기술적으로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미투원 들어봤고요. 다음 종목 상담 또 이어갑니다. 6403번님께서 태경산업 6,500원 매수가고요. 비중 20% 남겨주셨습니다. 이 종목 어떻게 할까요, 위원님? 이 종목은 매수를 한 지가 조금 된 종목이 되겠는데요. 6,500원 단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하지만 태경산업이 최근 들어서 좀 이슈를 좀 크게 받고 있는 중의 이유가, 계열사를 보게 되면은 백광 소재를 가지고 있고 태경화학도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특히 백광 소재 쪽에서 굉장히 좀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백광 산업이 아무래도 대지열병 관련주로서 현재 뭐 석회 쪽에서는 대장주로서 올라가다 보니까 이거를 계열사를 가지고 있는 태경산업도 함께 같이 주목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은데, 대지열병이 쉽게 누그러질 것이다라는 전망보다는 잠복 기간도 있고 앞으로도 좀 더 퍼질 수도 있기 때문에 대지열병이 완전히 누그러지지 않는 이상 태경산업도 한 차례는 더 상승력을 보여줄 수도 있겠고요. 또 자산가치 대비로 봤을 때도 충분히 조금 더 상승을 할 수 있는 여력을 좀 가지고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 종목은 거래량이 최근 들어서 늘어났지 기존에 상당히 좀 없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크게 나타날 경우에는 꾸준하게 매도가 강하게 나왔던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 단가를 올라오게 되면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 욕심을 내기보다는 매수가에서는 매도를 보는 전략으로서 손절해 보기보다 매수가에다가 늘 매도를 걸어두시고 매수가를 올라오게 되면은 전략 매도를 보고 나오는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태경산업 듣고 왔고요. 한 종목만 좀 짧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은행 1620번님께서 12,800원의 비중 20%, 매도 시점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네, 이제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금리 인하 기조가 상당히 좀 별로 안 좋은 어떠한 그런 환경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근데 이미 이제 우리 금융주들이 실적은 상당히 양호하지만 상당히 저평가 국면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기업 자체적으로 이 주식 자체적으로는 나쁘게 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주식이 크게 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지 못하는 환경이기 때문에 좀 짧게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도 22조의 순자산 가치를 지니고 있는데 현재 시가총액은 7조 7천억으로 상당히 저평가 국면에 머물러 있고요. 지금 기술적으로 저항으로 지금 부딪힐 수 있는 자리가 13,500원 자리입니다. 그래서 13,500원에 일단 매도 고려 한번 하시고, 만약에 재수 좋게 돌파가 나온다면 14,000원까지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상태로 만약에 돌파하지 못하고 13,300원을 이탈시키는 흐름이 나온다? 그럼 단기 매도 후 재접근 전략을 구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업은행까지 저희가 이야기 나눠봤고요. 함께하신 두 분은 먼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러스의 박정식 전문위원, 이가람 전문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확인해보도록 하죠. 지수가 2091포인트인데 사실 상승 흐름이 0.01포인트 정도입니다. 하루간의 흐름 정리해보도록 하죠. 자, 보시면 2095 장중 고점이고요. 저점은 2086입니다. 지금 살짝 V자 나오는데 큰 변동은 없었고요. 보합권 수준에서 오늘 마무리가 예상이 됩니다. 장중 조정이 좀 나왔는데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보시죠. 개인이 결국에 매도 처리가 되네요. 개인이 사다가 결국 팔고요. 기관이 1,022억 원을 매수하는데 연기금이 1,553억 원의 순매수입니다. 연기금만큼은 꾸준하게 사줍니다. 지금 다음 살펴보면 시총 상위주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상승 전환에 성공했고요. 현대차가 무려 3%대의 상승이 나옵니다. 6위부터 12종목들입니다. 자,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현대모비스 올라가고요. 하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검찰 수사 소식에 급락세입니다. 코스닥입니다. 자, 코스닥 시장은 645.50입니다. 3.57포인트 빠지고 있는데 하루간의 흐름 보시면
코스닥 역시 오늘 흐름 좋지 않습니다. 648부터 644까지 빠진 뒤에 계속해서 저점 횡보 중입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개인만 삽니다. 기관, 외국인의 매도 물량 나오고 있고요. 모든 매도 물량 개인이 받는 형국입니다. 자, 이제 시총 상위주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여전히 빠집니다. 램시마, 트록시마 지금 유럽 진출 소식, 지금 시판 권고 소식까지 지난주에 들려왔는데 오늘은 주가가 좀 횡보세보다는 많이 빠지네요. CJENM이 OTT 관련해서 오늘도 올라가고요. 헬릭스미스가 낙폭을 좀 줄이는 모습이 또 포착이 됩니다. 17만 1,500원대. 일단 뭐 헬릭스미스 계속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몇 번을 강조해드려도 모자람이 없는 이번 주에 변곡점이 될 수 있는 큰 재료 중에 하나입니다. 임상 3상 앞두고 있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코스닥 시장의 지수가 움직일 수 있을 정도로 큰 재료입니다. KMW는 장 후반에 지금 상승 전환에 성공하면서 2% 가깝게 올라가주면서 또 52주 신고가 부근입니다. 펄어비스 20만 원 부근에서 계속해서 움직이고요. 다음 살펴볼까요? 메디톡스와 슈젤은 빠집니다. 하지만 HLB가 갑자기 큰 폭의 상승이 또 나옵니다. 6.93%의 상승 흐름,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이 7만 원 턱걸이 중이고요. SK머티리얼즈가 1.93% 빠지는데 대형 제약 바이오주들 오늘도 계속해서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월요일 시장이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30분 지금 4초 지나고 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에 대한 리뷰를 나눠보고 내일 시장을 대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의 종목 330의 이지환 멘토 오늘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은 뭐 그렇게 재밌는 시장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코스피 시장이 지난주까지 11거래일 연속 상승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상승에 대한 피로감이 좀 쌓여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장이 하락했는데도 불구하고 코스피 시장은 강보합을 마감을 하면서 여전히 이제 강한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코스닥은 수급이 외국인 매도가 좀 몰리면서 단기적인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을 좀 보여줬지만 여전히 양시장 미국장의 하락에 대비해서 상당히 양호한 흐름을 좀 보여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에 대한 간략한 정리를 해주셨는데 이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상승했고 뭐 하락했고 했는데 어떤 모멘텀들의 오늘 월요일 시장은 움직였습니까? 예, 사실 지난주부터 우리 시장의 좀 특징을 보시면은 미국장이 조금씩 조정을 받는 데 비해서 상대적으로 우리 시장이 좀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외국인들의 매물이 옵션 만기 이후에 상당히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사실 지난주 초반부터 우리 시장에 조금씩 대두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IT에 대한 우리나라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IT에 대한 2분기 저점론이 상당히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지금 현재 신고가 경신하는 부분에 있어서 D램이 생각보다는 선방을 했다. 그래서 3분기 삼성전자 실적도 상향 조정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IT와 관련된 저점이 2분기가 아니겠냐는 시장의 논리가 좀 나오면서 사실 우리 시장에서 IT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지난주 상반기부터 좀 반영이 되면서 외국인들의 매도에 대한 하방 포지션도 급격히 좀 줄어들었고 이러면서 우리 시장이 상대적으로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미국 시장보다도 좀 더 견고한 모습을 보여준 점 IT 2분기 바닥론이 상당히 증시에 좀 반영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반면에 이제 하락 모멘텀은 지난주 미국이 하락한 직접적인 이유죠. 바로 미중 협상이 이 스몰 비리나를 놓고 스몰 딜에 대한 잠정론이 나올 걸로 예상을 했는데 결과 없이 좀 끝나는 바람에 다시 미국장을 좀 하방 압력으로 몰아넣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스몰 딜에 대한 부분을 거부를 하면서 빅딜에 관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역시 10월 달로 공을 넘기면서 상당히 시간이 좀 딜레이 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잠재적으로 시장에 계속 조금씩 하방 압력을 좀 보여준다는 점에서 전체적인 하방 압력은 역시 미국의 미중 경제 협력 의사가 조금씩 퇴보되고 있다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섹터 분석을 그러면 조금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섹터가 좀 올라왔고 어떤 섹터가 내렸는지 분석해 주시죠. 네, 오늘 아무래도 주목할 만한 섹터는 운송장비, 현대차가 3% 넘는 급등을 하면서 운송장비 업종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운송장비 업종은 저희가 이 시간에 먼저 좀 선반영해서 다뤄드렸는데요. 전체적으로 업종 가운데 올 1분기, 2분기에 가장 실적이 턴어라운드한 업종이 운송장비 업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부분은 지난달, 작년에 의해서 전분기에 대비해서 기저 효과가 상당히 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실제적으로 또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 업종 가운데 운송장비 업종은 상당히 올해 양호한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관점에서 연말까지 좀 노려볼 만한 업종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현재 보시면은 전 업종 가운데서 121선을 돌파한 이후에 박스권을 제일 먼저 돌파한 업종이 운송장비 업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운송장비 업종은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강한 모습을 좀 보여줄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반면에 이제 의약 바이오 업종이 오늘 좀 조정받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전체적으로 의약 바이오 업종은 신약 모멘텀이 있는 스몰 종목에 대형 제약사들의 신약 모멘텀이 겹치면서 계속해서 우상향하면서 눌림 조정을 받는 모습, 상당히 양호한 조정을 좀 받고 있기 때문에 조정권에서는 항상 매수 관점 좀 괜찮은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섹터 분석까지 이야기 나눠봤고요. 자, 잠시 지수 마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면 오늘 코스피 상승했을까요? 예, 그래도 0.01% 소폭 올라왔습니다. 2091.70포인트 거래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종일 내림세였는데 결국에는 하락 마감이 됐습니다. 0.63% 밀리면서 645.01포인트 거래 마감했고요. 환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이 오늘 강세였는데 6원이나 올라가면서 1194원에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제 내일의 종목 330, 내일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부터 살펴보시죠. 자, 오늘의 주제 뭘까요? 급등이냐 급락이냐 갈림길 놓인 헬릭스미스. 얘기 많이 해봐야 되는 종목입니다. 헬릭스미스는 사실은 저희가 뭐 1시간을 두고 얘기를 해도 모자라지 않을 정도로 중요도가 지금 높아질 대로 높아졌고 몸값이 상당할 거예요. 정확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볼까요? 예, 헬릭스미스 지금 현재 관련 레포트가 아마 가장 많이 쏟아지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주제를 헬릭스미스로 선택을 했느냐? 물론 이 파급 효과도 상당히 크지만 실제적으로 지난 8월 달 초까지 급락한 이후에 우리 시장이 저점을 잡고 반등하는 가운데 개인이 가장 매수를 많이 한 종목이 바로 이 헬릭스미스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실 때 개인이 매수한 상위 10종목과 외국인이 상위 매수한 10종목을 보시면 비교가 안 될 만큼 개인이 매수한 종목은 대부분 마이너스고 대부분 외국인이 매수한 종목은 큰 폭의 상승을 좀 보여줬는데 이 헬릭스미스는 개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이자 유일하게 또 플러스권에서 수익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이제 임상 결과를 놓고 갑론을박이 나오면서 상당히 양진영의 대결이 좀 첨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외국인을 필두로 해서 기관은 매도 쪽으로, 개인은 매수 쪽으로 쓰이는데 사실 이 싸움이 어떻게 마무리될지는 임상 결과에 달려있기 때문에 섣부른 예측은 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먼저 외국인들이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 부분을 보시면 지금 차트를 보시면 지금 보이는 차트가 바로 대차장고입니다. 헬릭스미스의 대차장고인데 8월 초에 보시면 약 400만 주 정도가 안 되는 대차 물량이 지금 현재 9월 22일 넘어가면서부터 대차장고가 800만 주 이상, 산술적으로 400만 주 이상의 대차장고가 벌어졌습니다. 자, 이 말은 외국인들이 적어도 400만 주에 가까운 공매도를 헬릭스미스에 무차별적으로 지금 포지션을 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전체적으로 대차 이 현황을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 포지션이 전체 매매 비중에서 대차 지금 잔고 비중 기반으로 해서 공매도 비중이 20% 30%를 넘어갈 정도로 상당히 공격적으로 매도 물량에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개인은 8월 이전부터 꾸준히 계속해서 매수를 하면서 지금 현재 주가가 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이지만 현재까지는 플러스권에서 그래도 개인의 희망을 좀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향후 이제 대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수익이 극대화되느냐 혹은 나라고 떨어지냐 갈림길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헬릭스미스가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당뇨병성 신경병증 치료제, 상당히 용어 어려운데요. 엔젠시스라는 약물이 지금 현재 임상 3상 톱9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톱9은 임상 3상에 있어서 첫 번째 발표인데요. 주로 성공이냐 실패냐를 발표를 하는 게 톱9 발표입니다. 이전에 이제 우리가 신라젠에서 경험을 좀 해봤는데 여기서 임상을 계속 할 것인가, 여기서 중단할 것인가를 결정이 있는 가장 중요한 발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발표가 최근에 우리 시장에 반영된 예를 가지고 세 가지 경우의 수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는 성공했다라는 발표가 나오면 아무래도 주가는 급등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특히 외국인들이 약 400만 주 가까이 지금 한 달 반 만에 공매도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물량들이 다시 한매에 들어오게 되면 매수에 동참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급등할 개연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경우죠. 그래서 개인들도 아마 생각하는 부분이 이 한매가 들어오면서 급등하는 기대를 하는 부분, 자, 이 부분이 이제 첫 번째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당연히 실패하는 경우인데 실패했을 경우는 신라젠에서와 같이 주가가 상당히 날아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공매도 물량이 계속해서 포지션을 유지하기 때문에 반등을 기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가 최근에 이제 FDA에서 많이 나오는 방법인데 추가 보완 지시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임상의 실패냐 성공이냐를 논하기 이후에 다음번 발표에서 논을 하고 여기에 추가적인 보충 사항을 요구하는 경우가 나오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코오롱의 인보사가 추가에 대한 부분 발표가 나오면서 사실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코오롱생명과학이 이런 부분을 반영했을 때 최근에 보시면은 추가 보완 지시가 내려오면 좀 긍정적으로 주가를 평가하는 경향이 상당히 강해졌습니다. 그런 점에서 만약에 추가 보완 지시가 내려오면은 주가는 당일 내지 당일 잠깐 오후 내지 반나절 조정 이후에 상당히 또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주가가 실패로 그 임상이 실패로만 뜨지 않으면 추가 보완 지시나 혹은 성공이 나오면 둘 다 주가의 부양에 강한 모멘텀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 우리가 한 번쯤 그래도 예측을 좀 해본다면 이 당뇨병성 신경병성 증상에는 사실 지금까지 특별한 치료제가 없습니다. 대부분 통증과 관련된 진통제 위주의 1차 치료를 하고 지금 나오는 이 엔젠시스가 최초에 2차 약물로 투여가 되는데 그런 점에서 보면은 FDA에서 관리를 보면 상당히 바로 실패라기보다는 좀 양호한 모습을 보여줄 개연성도 있다라는 부분을 강조드리면서 이 세 가지의 경우의 수를 놓고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헬릭 스미스에 대한 여러 가지 봐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 주셨고요. 그렇다면은 저희가 내일장에서는 어떤 종목을 또 공략해 보면 좋을까요? 예, 오늘 말씀드린 내일의 삼상국 종목은 바로 삼성전기입니다. 대형주인데요. 서두에 제가 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제 IT 2분기 바닥론이 나오면서 상당히 지금 IT 업종들이 강한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삼성전기도 사실 이 모멘텀에 좀 동참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력 상품이라고 하시는 MLCC인데 MLCC는 아신 것처럼 기판에 전류를 일정하게 공급하는 장치인데 최근에 이제 이 공급 과잉에 의해서 1분기, 2분기 상당히 실적이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 MLCC 관련된 부분이 역시 IT 바닥론과 함께 2분기 이제 저점론이 서서히 나오면서 여기가 주가의 바닥일 것이다라는 바닥론이 삼성전기에서도 역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 최근에 이제 갤럭시 노트 10이 상당히 양호하게 판매가 되면서 여기에 카메라 모듈과 관련된 실적 부분이 상당히 개선될 것이라는 부분이 역시 나오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최근에 이제 수급을 좀 보시면은 역시 외국인과 기관들의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차트를 보면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이미 121선에서 바닥을 짚고 재차 상승하는 2차 상승 구간에 좀 들어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최근에 가장 강한 매물대를 돌파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게 상당히 유효하다. 그리고 이 매물대에서 거래량이 지금 늘어나면서 직전 고점 돌파 시도가 나오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도 상당히 양호한 모습. 특히 위쪽에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이 매물대가 몰려있는 구간에서 집중적으로 매수로 좀 전환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신다면 현재 삼성전기 바닥론에 상당히 힘을 싣고 있다라는 부분과 함께 최근에 외국인들이 IT 관련된 업종에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모습, 역시 삼성전기에서도 강하게 매수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전체적으로 이 120선 돌파 움직임이 나오면서 기술적으로도 접근하기 좋다. 그런 점에서 보신다면 지금 현재 펀더멘탈 바닥론과 함께 기술적으로 바로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이 삼성전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기가 현재 가격이 한 10만 원 초반대 정도가 되는데 지금 이 가격도 굉장히 매력적이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거죠? 예, 지금 현재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 상당히 조정을 좀 받고 올라왔고요. 전체적인 가격대를 보시면 이 10만 원대를 중심으로 해서 매물대가 상당히 형성돼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현재 넘어가면서 이 10만 원을 돌파하는 구간이 바로 2차 상승의 초입이다라고 보시면은 지금 구간이 상당히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기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내일의 종목 330 이지환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장 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